이번 영상에서는 가속도의 법칙 F는 ma의 적용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 물체가 몇 초 후에 얼마큼 얼마의 속력으로 달리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뉴턴 역학이라면, 여러분 저번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 등가속도 운동 법칙 공식을 다루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속도를 알아야만 우리 이 물체들이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몇 미터를 이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 가속도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에서 배웠냐면 m분의 F라고 배웠어요. 물론 m은 이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가속도를 알아야 되고요. 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힘과 질량의 비를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량은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고요. 이 힘은 알자 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실게. 이 힘은 그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힘들을 체크를 하고,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계산해주고, 그 가속도를 계산함에 의해서 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간단한 예로서 첫 번째, 어떤 수평면에 쉽게 어떤 물체, 이건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뭐 저렇게 쉬운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2kg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오른쪽 방향에 10N 힘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찰이 없는 경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할 때 마찰이 없음은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10N 힘을 가했어. 그럼 F는 ma를 하시면 돼요. 가장 심플한 케이스죠. 10은 질량 2에 a 해주면 a는 얼마가 나와요? 5m per sec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m per sec 제곱이라는 숫자, 가속도가 계산이 되면 아까 했던 뭐 v는 v0 플러스 at, 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 A에다가 다 5를 대입을 해주시면 얘가 뭐 몇 초간 달렸을 때 얼마의 속력이 되고, 또 몇 초간 달렸을 때 얼마의 거리를 이동하는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버전 업을 해볼게요.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2kg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도르래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손으로 잡아당깁니다.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는데 10N으로 잡아당겼다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물체가 요 라인으로 움직이거든요. 그죠? 요 첫 번째 경우도 여러분 요거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살짝 잠깐만 빼먹고 안 한 게 있는데, 어떤 물체가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항상 지구상에서는 중력을 받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어떤 물체가 m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공중에 떠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 풀 때 항상 밑으로 중력을 표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력이 뭐냐면, 모든 힘은 ma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력은 웨이트, 무게 해서 W라 쓰고요. m에다 a를 곱하는데,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9.8m per sec 제곱이에요. 그 얘기는 1초마다 낙하할 때 1초마다 속도가 9.8m per sec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G라고 씁니다. G. 여기서 G는 9.8m per sec 제곱이고, 얘 이름을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누구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모든 지구상의 지표면에서의 모든 물체는 9.8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무게가 mg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mg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부분 g를 실제로는 9.8로 계산 안 시키고 문제 풀 때는 10으로 계산하게 해요. 9.8 숫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kg이다. 그럼 밑으로 몇 뉴턴? 20뉴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2 곱하기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다? 2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mg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수평면에 놓여 있으면 2kg이 있으면 분명히 20N의 힘이 작용하는데 왜 땅으로 안 꺼지고 있냐? 여기 이 바닥면이 떠받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떠받친다 해서 수직항력이라 그러는데 보통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아서 물체가 요 가운데 정지해 있게 되는 거예요. 정지. 즉 R자임이 얼마?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수직항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 땅으로 꺼지게 되는 거예요. 지표면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력보다 수직항력이 더 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직항력이 더 크면 물체가 하늘을 붕 뜨게 되는 거죠. 네, 수직항력은 그때그때 바뀌는 값이고요. 누르는 만큼 떠 받쳐주면 그 아이가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요 1번에서는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20N과 수직항력이 같아서 Y축으로는 분석할 필요가 없고 X축으로 R자임이 10이어서 10은 2A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여기 2번에 2kg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 20N이 있는데 얘는 수직항력이랑 같아서 힘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러면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안 가지죠.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으로만 힘이 작용하니까. 이거는 마치 이번은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도르래에 의해서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내가 10N으로 잡아당긴 거나 여기다 1번에서 줄을 매달아서 10으로 당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0으로 잡아당기면 이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줄이 늘어나게 되면 장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장력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잘 보시면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10으로 손으로 잡아당기면 줄도 손을 10으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장력을 표시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줄이 10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런데 장력은 또 하나 특징 기억할 게 어떤 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줄이 이렇게 여기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사람이 여기 손으로 잡아당기면 줄이 팽팽하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줄이 이 손을 10N으로 당기면 이 줄도 여기를 10N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장력은 영어로 T라 쓰는데 1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력이 10이다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이 줄이 양쪽으로 10N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8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줄이 하나면 이쪽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이 장력이 10이라는 얘기는 요 손이 지금 얘를 10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요. 요 손도 얘를 10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10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줄에서 하나의 줄에서는 장력이 늘 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줄이 2N을 10N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줄의 장력은 순간 얼마가 되냐면 10 이렇게 돼서 이 물체가 받는 R자임이 10N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F는 MA인데 F가 얼마다? 10은 2A가 돼서 A는 5가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력이 10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이 10 잡아당기니까 얘가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로 연결돼서 힘을 가하면 그 줄을 잡아당긴 힘이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1번도 직접 10N 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에 매달아서 10N 잡아당기면 내가 실을 잡아당긴 힘이 10이지만 결국 실이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으로 잡아당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줄을 잡아당긴 거고 사실 줄이 물체를 잡아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힘은 장력이 되고요. 그 장력은 바로 10이 되는 거야. 근데 도르래에 의해서 방향만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세 번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할게요. 세 번째는 3번.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kg, 여기 3kg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10N을 가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풀까? 자, 버전 업됐네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물체가 몇 개냐면 하나, 두 개가 됐고 거기에 3kg에 직접적으로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자, 이런 물체 풀 때 우리가 3단계. 자, 첫 번째, 이 물체의 가속도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각각의 알짜 힘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줄의 장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냐? 먼저 가속도를 본다면 여러분 얘는 그냥 3kg와 2kg가 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로 보시는 게 처음에는 하나로 한 통으로 보실 때 물론 직접적으로는 3kg의 물체에 10N을 가했지만 이걸 하나로 보면 2kg와 3kg를 10으로 잡아당긴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2kg와 3kg가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이 2kg의 가속도와 3kg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봤을 때 가속도도 A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가속도나 전체 가속도나 같다는 거. 왜냐면 같이 움직여 갈 거니까. 그랬을 때 F는 MA를 어떻게 적용하냐? 자, 10N은 10이라는 힘은 전체에게 가해진 힘이야. F. 여기 F에다 전체 힘을 넣었으면 M에도 전체 질량을 넣으셔야 돼요. 전체 질량은 2kg 더하기 3kg에서 몇이야? 5kg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2m/s 제곱. 그래서 여기다 A는 2, A는 2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치 신음식 보면 입에서 침이 저절로 고이듯이 물리 문제 풀 때는 질량에다 가속도로 보면 마구 곱하고 싶으셔야 돼요. 질량 MA, M에다 A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F가 나오죠. 그럼 요 부분 질량에다 요 가속도를 곱하면 얘만의 알짜 힘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3kg에다 얘 가속도를 곱하면 얘만의 알짜 힘이 나오는 거야. 자, 계산해보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어떻게 돼요? 2이 4N이 되고요. 3이 6N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알짜 힘 F는 또 MA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F는 MA 쓰고 여기서도 F는 MA 썼는데 차이가 뭐냐? 전체 힘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거고요. 요거는 부분, 각각의 알짜 힘은 각각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거예요. 여기서 요식과 요식에서 공통은 뭐냐? 결국 요 A죠, A. 요 A. 요 A가 요 A입니다. 같은 A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속도가 2면 부분적인 가속도, 각각의 가속도도 2고 전체 그 한 통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속도가 2가 돼서 요 아이가 공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보이세요? 4랑 6이랑 더하면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10N의 힘을 3kg에게 가했지만 사실은 요 10N의 힘이 이렇게 분산돼서 간 거예요. 10N의 알짜 힘이 4N은 요리로 가고 6N은 요리로 간 거죠.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보이십니까? 2대 3 하니까 힘도 2대 3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지금 가속도가 이렇게 여기서 가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F와 M은 비례관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질량이 2대 3이면 알짜 힘도 2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속도를 계산한 다음에 MA에서 알짜 힘을 구하는 게 순서지만 시험 문제 가속도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알짜 힘을 물어본다. 그러면 굳이 가속도 구한 다음에 알짜 힘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10N을 2대 3으로 나눠 가지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또 어떤 얘가 있을까요? 만약 얘가 1kg고 얘가 9kg다. 1kg고 9kg다. 그럼 여기는 1N, 여기는 9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걸 필기해 볼게요. 알짜 힘의 비는 무슨 비와 같다? 질량 비와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T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어디에 장력을 물어보냐면 출제자들이 여기 요 줄의 장력을 물어봐요. 자, 요 줄의 장력은 10N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내가 10으로 잡아당기면 이 줄의 장력은 10N입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이제 그래도 써본다면 요 줄의 장력 T, T1이라 해볼게요. 요게 10이고요. 자, 그럼 여기 줄이 늘어나면 항상 줄의 장력은 이렇게 줄의 중심 방향으로 표시해버릇 하시면 돼요. 쫙 잡아당기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다른 줄이니까 여기가 T1이었다면 여긴 T2라 쓸게요. 그런데
요게 T2면 같은 줄이니까 요것도 T2가 됩니다. 예, 장력을 물어보면 반드시 각각 보셔야 돼요. 각각. 그래서 먼저 이 3kg를 보시면 3kg만 잘 보세요. 여러분 뚫어지게 잘 보세요. T1이 가해지고 T2가 가해져서 R자임이 6이 된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3kg란 물체에 직접적으로 10N이 오른쪽으로 가해졌고 T2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왼쪽으로 가해져서 R자임이 6이 된 거야. 자, 그럼 지금 3kg 입장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kg 기준에선 T1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10이라고 쓸게요. 10N에서 T2를 뺐더니 얼마가 됐어? 6이 된 거야. 그럼 T는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4. T2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2kg에서. 자, 2kg는 T2라는 힘이 가해졌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2kg가 받은 R자임은 T2밖에 없어요. 그래서 T2는 몇 뉴턴? 여기 R자임 4뉴턴. 와, 2kg 입장에서 계산하면 계산할 것도 없네요. 그냥 T2가 4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결과는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이 T를 계산할 일이 있을 때 이쪽에서 구하지 않고 이 끝에 놈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빨라요. 끝에 놈의 R자임이 결국 장력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마지막 예. 어떤 경우를 할 거냐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도 한번 3kg랑 2kg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10N으로 밀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역시 가속도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F는 ma이고요. 10의 힘을 이 두 물체에 같이 가해진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질량이 몇이야? 네, 5고요. A는 2m/s 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다 다시 이렇게 A는 2. 얘도 같이 가니까 A는 2. 자, 전체 가속도도 2, 각각의 가속도도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이고, 이 색이 아니죠. 두 번째. R자임은 어떻게 구한다? R자힘. 자,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R자임을 표시해보면 3이 6N, 2, 4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6 더하기 4 하니까 몇이 나와요? 네, 10이 나왔고요. 또 가속도 몰라도 3대 2로 나눠서 6N, 4N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장력을 물어보지 않고 뭐를 물어보냐면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A가 B를 미는 힘 또는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봐요. 여러분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만 보시면 분명히 10N의 힘을 분명히 직접 받았는데 왜 R자임이 6밖에 안 될까? 다시 한번 얘만 보면 10의 힘을 받았는데 R자임이 왜 6밖에 안 되냐면 이 2N이 앞에서 저항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표시해 본다면 이렇게 밀어냅니다. B가 A를 밀어내요. A가 막 가고자 할 때 B가 앞에서 아이 하면서 이제 밀어내요. 그게 몇이라는 소리가 되냐면 A가 B를 이제 여기서 요게 암산을 해볼까요? 여기서 얘가 10 받았는데 얼마를 빼면 6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4N이 나오죠. 이 4N은 누가 지금 누구를 미는 힘이야? B가 A를 미는 힘이 4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게 B가 A를 미는 힘 4N 구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세요. 얘 입장에서. 자, 누가 밀어서 가요? 이 10N은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10N이 이렇게 나뉘어간다라고 했지만 부분으로 볼 때 2kg로 볼 때 이 10N이 직접 가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2kg는 결국 누가 밀어서 가냐면 여기 3kg가 밀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3kg가 미는 힘이 결국 이 10N이 가해져서 밀어지는 거가 되는데 아무튼 직접적으로는 잘 봐. 요 4가 뭐야? B가 A를 미는 거고 그럼 작용 반작용에서 A도 B를 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크기는 같기 때문에 4N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받은 R자임이 4N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A는 얘로부터 10N 받고 B가 A를 미는 힘이 4N이어서 R잠이 6이 된 거고요. 이 B는 A가 B를 미는 힘이 4N이어서 R잠이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4N 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풀었던 거는 이렇게 둘 사이가 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줄의 장력을 물어볼 수 있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그냥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으로 물어봅니다. 자, 줄의 장력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이 힘과 이 힘은 크기가 어떻다? 같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르래에 의해서 이제 도르래가 있는 경우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